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2019-0530 김민정입니다. 초미치 기공, 이론, 기말고사, 무치학 구강 해부 구조의 이해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치학 구강 해부 구조 이해가 왜 필요할까요? 성공적인 초미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무치학 상태 이전의 조직 회복과 위치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초미치가 장착되는 구강 해부 구조를 알고 있어야 무치학 상실 후의 조직 변화 상태랑 의치의 지지 유지와 인공치를 선택해 배열할 때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해부 구조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양형인 상태의 구강이나 모형, 그리고 음형 상태의 임상치나 청이치의 구조를 서로 대응해서 연계시켜 알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상악 무치학 구조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악 무치학 환자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간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곳을 살펴보면 알파벳 A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악 순서대입니다. 상악 순서대는 상악 양중절치 사이에 순측 치은에서 위쪽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올라간 점막 주름띠를 말합니다. 총이치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곳을 상악 순절은이라고 합니다. 이때 절은, 너치는 입술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이 없이 소대가 들어가서 움직임이 방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넓고 깊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너무 필요 이상으로 넓게 형성이 된다면 의치의 유지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살표를 살펴보면 알파벳 B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악 협수대인데 이 부분에서 소고치의 협측 치은은 부근에서 윗방향으로 올라간 점막 주름띠를 말합니다. 이 부분은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넓은 부채꼴 모양을 하고 있는데 초기치에서는 이 부분을 상악 협절흔인이라고 부릅니다. 협소대를 전방으로 당기는 근육인 구륜근과 후방으로 당기는 협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협절은은 협소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히 넓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빨간 화살표를 살펴보면 알파벳 C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악 손측 전정입니다. 이 부분은 구강 전정의 일부로서 손측 치은에서 윗방향의 상순으로 이행되는 부위를 말합니다. 정중성 양측으로 순소대와 협소대 사이에 있고 이 전정 속에 들어가는 총이치 부분을 상악 순측연이라고 합니다. 이 전정에서 가장 깊은 곳이 있는데 그곳을 구순점막이 굽어져서 시조대로 이행되는 부분이
은순이행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알파벳 D가 표시된 부분은 상하협측전장입니다. 총이치에서 상하협측연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알파벳 E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익돌 상악절은이라고 하는데 저편골의 익상동길과 상악결절의 후방 사이에 형성된 절은을 말하며 상악총이치의 양측과 후연 경계가 됩니다. 이 절은에는 근육이나 인대가 하나도 없어서 이부에 압박을 가해 후극의 폐쇄를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의 음영은 익돌 상악봉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곳에 알파벳 F는 국의 소화를 의미합니다. 이 국의 소화는 국외부 최후방에 정중국의 봉선 양측으로 하나씩 점상으로 들어간 조직입니다. 여러 점액선들의 관이 유착되어 형성되며 진동선 가까이 개구하고 연조직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형상에서 상악 위치 후방 경계를 알 수 있는 지침입니다. 이 지침을 따라서 후연 폐쇄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진동선은 국의 소화에서 대략 2mm 전방에 위치하며 인상체에서 이 부위가 윤기로 형성되는데 국의 소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 빨간 화살표는 알파벳 G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동선, 바이브레이팅 라인, R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의 이름이 R라인이 된 이유는 환자가 아 하고 소리를 낼 때 국의 부위가 떨리기 시작하는 부위를 그은 가상선이라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선은 양측 익돌 상악절은까지 연장되고 대략 중앙 부위에서는 국의 소화 전방 2mm에 위치합니다. 이 진동선은 경국외와 영국의 사이에 있어서 사람들이 헷갈려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항상 영국의 상에 위치하고 이 선은 명확하게 그어진 라인이라기보다는 범위인 에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양상에 나타나는 해박 구조가 아니므로 치과 의사가 직접 구강 내에서 확인하고 설정해 인상을 통해 모형상에 옮기면 됩니다. 이 모형상에서 이 진동선 부근에 그루브인 구를 형성해주면 이 부위에 해당하는 총이치의 후연에 렛지가 형성되어 구강 내에서 총이치의 의치상 후연 폐쇄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상악 총이치가 중력에 의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음압 유지력이 확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상악 무치악 구강 해부 구조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TV공학과 2019-0530 김민정입니다. 총이치 기공 이론, 기말고사 무치악 구강 해부 구조에 의해 상악에 이어서 하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악에서도 설명했듯이 무치악 구강 해부 구조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무치악 구강 해부 구조의 이해가 왜 필요하면 총이치를 성공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치악 환자 구강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총이치를 정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악에서도 영상을 보았듯이 하악에서도 영상을 시청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 주모형의 빨간 화살표를 살펴보면 알파벳 A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학 순서대라고 합니다. 화학 순서대는 화학 양 종절치 부위에 순측 치은에서 하순으로 이어지는 점막의 주름을 말합니다. 구룡근이라는 근육에 부착을 돕는 사목성 결합조직으로 되어 있어 굉장히 예민하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위치는 이 부분에서 통증 없이 봉쇄되도록 적합되어야 됩니다. 총위치에서는 이 부위에 해당되는 곳을 화학 순축절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빨간 화살표를 살펴보면 알파벳 B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학 협소대인데 화학 순서대 원심에 있는 구조로서 화학 전치와 제1 소고치 부위에 협축 치은에서 뺨으로 연결되는 점막 주름띠를 말합니다. 총위치는 화학 협축 절은이 여기에 접촉합니다. 이 소대는 구각을 통해 상하의 협축 소대와 연결되어 의치와의 주연과 연마면 그리고 치아를 거쳐 활동성 있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의치의 연장을 줄여줘야 됩니다. 다음 빨간 화살표를 보면 알파벳 C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학 순축 전정인데요. 구간 전정의 일부로서 순축 치은에서 아랫방향 하순으로 이행되는 부위를 말합니다. 정중선 양측으로 순소대와 협소대 사이에 있으며 이 전정 속에 들어가는 총위치 부분을 화학 순축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구룡근과 하순 하체근의 근섬유가 치조제 정상에 가깝게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연을 연장하는 데 제한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 빨간 화살표를 살펴보면 알파벳 B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화학 협축 전정인데요. 이 협소대와 교근 지역 전반부까지의 협축 치은에서 뺨 사이의 공간을 말합니다. 총위치의 협축연이 여기에 접촉하게 되고 전장의 내측으로 화학 의치의 주 지지부가 되는 협축붕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빨간 화살표를 살펴보면 알파벳 E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학 설소대인데 화학 중절치 설측 치은 부근에서 구강절을 따라 혀 밑으로 쭉 이어지는 점막 주름을 말합니다. 혀를 올리면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총위치의 설축 절은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항성과 활동성이 굉장히 강하고 때로는 매우 넓어서 위치를 탈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연을 기능적으로 형성하도록 임상 체득 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화살표를 보시면 알파벳 F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치조설측구, 치조설측 변형구라고 합니다. 혀와 잔존 치조제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설측 소대로부터 후방 후학 설콕막까지 연장되어 있으며 위치의 설측 변연부가 접촉하는 공간이 되는 곳입니다. 설측 변연부의 후연은 후학 설콕막과 혀의 운동에 의해 결정하고 위치의 주연은 혀끝 치조제상 전방에 닿을 때 후학 설콕막과 접촉되도록 연장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화학 구강 해부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2019-0530 김민정입니다. 총위치 기공 이론 기말고사 전치부 배열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치부 인공치아를 배열할 때 신미성과 발음 기능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됩니다. 상악 전치부는 신미성을 우선으로 하고 하악 전치부는 신미보다는 발음과 유지, 안정에 유리한 위치를 정해 배열해야 합니다. 상악 전치부 교합제를 먼저 환자 구강에 시작해 심미적 기능적으로 적합하도록 형성하기 때문에 상악 전치부 인공치아 배열할 때는 교합제의 순면을 기준으로 배열합니다. 하악 전치부 치아 배열은 발음 기능 및 교합 시 위치의 안정을 위해 상악 전치부 치아에 대한 수평 피계와 수직 피계 관계를 반드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피계 양에 따라 교합 안정의 기본 열쇠인 절치 유도각이 결정되게 됩니다.
먼저 전치부 치아 배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악 전치부 치아 배열은 발음 기능 및 교합 시 의치 안정을 위해 상악 전치부 치아에 대해 수평 피개와 수직 피개를 반드시 부여해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같은 피개 양이 교합 안정의 기본 요소인 절취 요도각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악 전치에 대한 하악 전치의 일반적인 교합 양식은 중심 교합에서 접촉되지는 않지만 편심 교합에서는 접촉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인공치아를 배열할 때는 상악법을 따라 배열하게 되는데요. 이 배열법은 통상적인 배열법입니다. 교합 체득할 때 교합제의 가상 교합 평면이 상하순의 접선보다 약 1mm 하방에 설정되어 있고 상악 전치부 인공치아의 절단면은 가상 교합 평면에 일치하도록 배열되어야 합니다. 먼저 상악 종절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면관, 근원심 경사도는 근심면은 정준선에 접촉되고 장축을 약간 원심으로 경사된 형태입니다. 원심면관 순설 경사도는 식양부를 약간 들어가게 하거나 교합제의 외면에 일치해야 합니다. 교합평면 관계는 절단면이 교합제의 가상 교합평면에 균일하게 닿도록 평행해야 됩니다. 상악 책절치 배열할 때는 순면과는 근심면은 중절치의 원심면에 접촉되고 장축을 중절치보다 더 많이 치경부를 원심으로 경사지게 합니다. 원심면과는 치경부를 중절치보다 더 들어가게 하고 순면도 중절치보다 약간 더 들어가게 합니다. 교합 평면 관계는 측절치의 절단면을 가상 교합 평면에서 0.5에서 1mm 상방으로 뜨게 하고 평행하게 만들어줍니다. 상악 견치 배열법은 순면과는 근심면은 측절치의 원심면에 접촉되고 장축을 거의 수직으로 세우지만 치경부를 약간 원심으로 경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근심으로는 경사시켜서는 안 됩니다. 순면의 원심반부를 약간 설측으로 회전시켜 원심절단연이 구치부 교등연선과 이행되도록 하기도 합니다. 원심면과는 견치의 장축이 교합제의 평면에 수직이 되게 하면서 치경부가 약간 돌출되도록 합니다. 교합 평면 관계는 첨두가 교합제의 가상 교합 평면에 닿도록 합니다. 상악 유천치를 살펴보면 점준선을 기준으로 중절치는 약간 87도에서 90도 정도로, 측절치는 80도에서 85도 각도로, 그리고 견치는 80에서 90도 각도로 되어 있으며 중절치와 견치는 가상 교합 평면에 닿는 반면 측절치는 0.5에서 1m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악 전치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악 중절치는 순면과는 근심면을 정준선과 일치시키고 장축을 교합제의 평면의 수직으로 세웁니다. 원심면과는 치경부를 약간 설직으로 들어가게 하고 절단면은 수평피개를 고려해서 상악 중절치보다 1.5mm 설직에 위치하게 합니다. 교합평면 관계는 절단면을 교합제의 가상 교합 평면 위로 1.5mm 올라오게 하고 평면과 평행되게 합니다. 하악 측절치는 순면관을 근심면을 중절치의 원심으로 접촉시키고 장축은 치경부를 원심으로 경사시킵니다. 원심면관은 장축을 교합제의 교합평면과 수직으로 세우고 절단면은 수평 피개량을 고려해 상악 측절치보다 1.5mm 설측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교합 평면 관계는 절단면을 교합제의 가상 교합 평면 위로 1.5mm 올라오게 하고 평면과 평행하게 하도록 합니다. 하악 견치 배열은 순면과는 근심면을 측절치의 원심에 접촉시키고 장축은 측절치보다 치경부를 더 원심으로 경사시킵니다. 원심면과는 치경부를 순측으로 돌출되게 하므로 장축은 절단면 쪽이 설측으로 경사지게 됩니다. 이때 절단면은 수평 피개량을 고려해 상악 견치보다 1.5mm 설측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교합 평면 관계는 첨들을 교합제의 가장 교합 평면 위로 1.5mm 올라오게 해 중절치, 측절치의 절단량 높이와 같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상하학 전치부 인공치 배열이 끝났습니다. 하학은 교합 평면 기준으로 모두 평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학보다 약간 안쪽으로 되어 있는 상학이 하학을 피게하는 형식으로 배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치부의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고치부 배열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2019 공호전공 김민정입니다. 총이치 기공 이론 기말고사 전치부 배열 방법에 이어서 고치부 배열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치부 배열 방법은 통상적인 상학법 배열법으로 진행하며 하학교합제 기준으로 상학고치의 교두 높이에 차이를 부여해 보상성 만곡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배열합니다. 상하계 제1소고치, 2소고치, 제1대고치, 제2대고치 순으로 배열하며 후반고치로 갈수록 각 고치들의 교두가 교합제 평면에서 점점 많이 뜨도록 해 보상성 만곡을 형성합니다. 상학 전치의 원심과 제1소고치 근심 간에 0.5에서 1mm 간격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런 간격을 부여하는 이유는 보상성 만곡을 부여하면서 상하 고치부를 1대 2치하 교합이 되도록 조정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고치부 배열 방법은 상하 소고치의 중심구가 치주대정 간선에 일치하도록 위치시킵니다.
견치랑 상악 제1, 2 소구치들이 협축면 연결선보다 제1, 2 대구치들의 협축면 연결선이 약 6도 정도 설축으로 위치시켜 치주제의 곡선을 따르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각도를 작게 하면 대곡치가 뺨을 깨물 수 있습니다. 상악 치열이 완성되면 교합의 중심이 되는 하악 제1대구치를 먼저 배열합니다. 하악 제1대구치를 먼저 배열하고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1소구치 순으로 대합치인 상악구치와 교합관계를 확인하면서 배열합니다. 이렇게 구치 분봉치와 배열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